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김성일 작가님 모시고 책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을 썼었고 작년이죠.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작년 말에는 또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을 번역도 하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평범한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고 있고요. 아이도 둘 있습니다. 예, 저도 마법의 돈 굴리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또 저희 큐블리케이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랑 같이 보면 좋은 책이라고 네. 그 지인께서도 이제 네.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원래 마법의 돈 굴리기를 쓸 때도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와가지고 금융이나 투자를 잘 몰랐어요. 우연히 사회초년생 때 직장 첫 해에 펀드를 가입했는데 10만 원만 딱 한 달에 10만 원짜리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한 20% 이상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세상이 있나.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한 지는 지금 한 15년 이상 됐고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그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줘야겠다. 내가 배운 방법을. 그래서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걸 처음에 썼었고요. 마법의 돈 굴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은 자산 배분 투자를 해라.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법이 있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상품으로 구성하면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봐라 라는 뜻으로 썼었고 책이 안 팔릴 거라고 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뭐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의외로 이제 많이들 칭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이 연금 굴리기 책은 사실 그 마법의 돈 굴리기를 쓰고 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연금 계좌에서도 그 돈 굴리기에 나온 포트폴리오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연금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제 개인 연금이 보험사 이렇게 연금보험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 몇 년 동안 연금보험에 매달 꼬박꼬박 20만 원씩 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처음 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좌를 딱 들여다봤더니 수익률이 예금이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난 바보였구나. 그러니까 연금 제도 자체를 제가 관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이라거나 IRP라거나 뭐 ISA 이런 제도 절세 계좌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 2018년 하반기에 제 모든 연금 관련 계좌들을 이전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대부분 다 보험에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가입자가 제일 많거든요. 연금보험에 그냥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죠. 선배 소개 혹은 이모가 이렇게 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필수보험 들면서 이제 웬만 다 끼어드는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때 실비도 들고 암도 들었으니 그렇죠. 연금도 요즘 대세인데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연금은 이제 무조건 연말정산 혜택 봐야 된다. 그래서 연금 가입해라.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연금을 중에 어떤 걸 할 거냐를 이제 고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을 해약을 하고 찾으면 연말정산 받았던 걸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찾지 말고 이 계좌 이전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옮기고 거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정리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 출판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 책 쓸 거 없냐길래 책 쓸 건 잘 모르겠고 나 요즘에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른 월급쟁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같긴 같네요. 그랬더니 그거 씁시다. 그래가지고 연금 굴리기 쓰게 됐습니다. 돈도 굴리고 연금도 굴리고 부자 되는 두 배 이 방법.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심층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책에 보면 노후 준비 욜라하면 욜라할 수 있다. 그렇죠, 욜로를 위해서는 욜라해라라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요즘 고령화 시대에 노후 자금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네, 좀 즐기면 살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젊었을 때 목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결혼, 그렇죠. 뭐 주택 뭐 이런 네. 식으로 목돈이 들어가는데 왜 굳이 또 젊을 때 연금 또 네. 가입해야 되는 또 고민을 또 하나 더 안겨주시는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 요약한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현실인데 이 책 제목이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이래요. 근데 저는 이 책은 보진 않았는데 임계장이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문구를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니냐면 뭐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보면서 저건 남의 일이고 난 모르겠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요.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에 1위예요. 노인 빈곤율이. 2위인 나라보다 2배가 더 많고요. OECD 평균이 11%인데 우리나라가 40 몇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건데 왜 그럴까? 여기 PD님하고 제가 있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둘 중에 한 명은 노인이 되면 빈곤해진다. 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실제로 이게 데이터니까요. 예. 근데 이분들이 다 처음부터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PD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상이신 거예요. 뇌가 그렇거든요. 뇌가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생각할 때랑 같은 부위에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나는 남이죠, 남.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젊으신 분들이 연금이니 노후니 뭐 이런 저축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가 아니고 내일의 나. 당장 겪은 거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 너무 늦어요. 예. 연금은 준비해서 그때 가서 쓰려고 하는 건데 그때 가서 준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2의 취업을 준비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제2의 취업을 취미생활로 할 거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목숨 걸고 할 거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라는 책의 저자인 마거릿 해퍼넌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뇌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도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라면 고의로 눈을 감아버린다고 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저 작가가 하는 말 다 맞아. 근데 연금? 책을 읽을 땐 또 그럴싸해요. 네.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땐 그럴싸한데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그쵸, 아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래의 어떤 가치보다 현재 보상이 더 끌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6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상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10년 후, 20년 후의 일이잖아요. 신경 안 쓰는 거죠. 남의 일이에요. 근데 가서 생각하자. 그렇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다가 의도적으로 외면합니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한 1년쯤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책을 냈거나 제가 어디 뭐 나오면 작년에 봤는데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 저 사람은? 그래서 제가 제 블로그로 제 연금 계좌의 운용 현황을 계속 올려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라고. 왜냐면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 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주가니 뭐니 다 빠졌었거든요. 당연히 제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하는 투자 전략, 투자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런 하락이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항상 다 굴곡이 있잖아요. 그 투자도 모든 순간에 돈을 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올리고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이 도움이 되라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다. 나도 스트레스는 받는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내가 책에서 썼지만 2008년에도 빠졌었고 그 전에도 빠졌었고 언제든지 빠지는 기간이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올리고 공유하거든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면 미래의 내 자산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와. 예, 똑같은 말이죠. 이 곳곳에 명문장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면 이제 저도 보면서 감동이 오는데 이게 자꾸 연결이 돼요. 네. 금융이나 투자와. 뭐 취미가 이래서 그런지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YOLO라는 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한 번뿐인 인생 쓰고 가자. 네. 사고 싶은 거 사자. 인생 뭐 있냐? 예. 먹고 싶은 거 먹자. 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이 한 번뿐인 인생이 미래의 나에게도 한 번뿐인 인생인 거죠. 40대, 50대, 70대의 나도 욜로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네. 근데 20대, 30대 내가 흥청망청 써가지고 60대, 70대의 내가 힘들어지면 원망할 거 아닙니까? 네. 스스로를. 그쵸. 네, 그래서 욜로라는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20, 30년 후에 나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 갖고 쓰는데 무슨 문제냐. 근데 누구나 늙게 되고 늙으면 일을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거든요. 그때 가서 못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욜로란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욜라란 말은 별로 이제 많이 안 알려졌어요. 네네. 예, 근데 제가 이거는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된 말인데 NH투자증권의 이제 100세 시대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재무 준비 방법에 대해서 욜라라는 키워드를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서 책에도 이제 뭐 옮겼고 했는데 첫 번째 Y는 Young Needs Pension이란 뜻인데 젊을 때부터 연금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젊을 때부터 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장기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연금을 해야 생활비 조절이 됩니다. 연금을 만약에 꼬박꼬박 들잖아요. 그럼 연금은 없는 돈이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연금을 누가 이렇게 찾아 쓰려고는 안 해요. 근데 적금은 뺏어 쓰잖아요. 예금도 만기 안 돼도 뺏어 써요. 급하면.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연금이나 보험에 넣은 돈은 사람들이 이거 찾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 아주 큰일이 있지 않는 한에.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받는데 연금을 30만 원 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170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에 맞춰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행동장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돼요. 빨리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욜라에서 오는 지속적인 자산 관리를 말하거든요. ongoing wealth management인데 자산 관리라는 거는 되게 큰 범위예요. 큰 범위인데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L은 제 long-term investment를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수치를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A가 이제 asset allocation이라고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원래 자산 배분을 이제 주로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대학원 때부터. 자산 배분을 하면 그 위험은 낮춰주고 수익은 적당히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 코스피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데 주식 지수에 투자했을 때 10년, 20년 동안 연 뭐 9%, 10%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할 때 막 마이너스 50%씩 빠져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주식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뭐 한 1, 2% 낮아요. 그러니까 뭐 8%, 7%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락해도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 정도밖에 안 빠져요. 주식 50% 빠졌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빠지잖아요. 수익률은 약간 손해봤지만 이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투자 방법을 이제 많이 권유를 하는데 자산 배분 투자는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뭐 가치 투자 이런 거 들어보셔서 워렌 버핏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가치 투자, 뭐 모멘텀 투자, 차트 뭐 분석 막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리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도 사회생활 좀 하다 보면 이제 듣게 되는 이름들인데 사실 일반인이 워렌 버핏 따라하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자기 투자법을 알려준 적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추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보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달라요, 일반인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일단 경험이
아주 많고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운이다. 그 운이란 건 굉장한 성장기에 미국에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워렌 버핏이 지금도 대부분이 다 미국에서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워렌 버핏의 한 얘기들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듣고 뭐 집중 투자라든지 그 집중 투자를 뭐 한두 종목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 통계가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집중이 아니고 그냥 몰빵이라고 이제 저는 보이는데 워렌 버핏도 실제로 여러 가지 계좌를 갖고 있는데 그런 투자법도 있고 당연히 그 잘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예, 가치 투자든 뭐 종목 뭐 삼성전자든 뭐든 자기가 그걸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잘 모르시면 자산 배분이란 투자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한번 배워보시면 이제 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욜라입니다. 예,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